안녕하세요. 아시탄가 제니요가 원장 이지은입니다. 이번에는 오목을 풀어주면 기분 나쁜 통증이 사라진다. 마츠모토 도모히로가 지은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굉장히 간단하게 통증을 없앨 수 있는 우리 몸의 중요한 지점으로 5가지 목이 되는 관절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손목이나 발목이나 허리나 이제 목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다 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이 막히면 또는 장이 안 좋으면 생기는 병들, 그 장이 막힌 것 때문에 이러한 우리 몸의 중요한 목들이 딱딱해지면서 그것과 연관된 근육이나 신체 부위들이 통증이 생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 먹고 한 1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굉장히 심플하고 쉬운 책이에요. 그래서 맨날 앞부분의 책들은 좀 철학이나 뭐 과학이나 뭐 인문학이나 좀 어려운 책을 많이 소개한 것 같아서 너무 재미없어 할까봐 이번에는 요가를 하든 어떤 운동을 하든 또는 운동을 특히 하지 않는다고 해도 살아가면서 몸에 통증에 관심이 없는 분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이 책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저자는 최고의 리미디얼 테라피스트. 리미디얼 테라피스트는 교정치료사, 재활치료사, 마사지 치료사, 고통 완화 치료사래요. 2003년 호주의 뉴 사우스 웨일스주 시드니시에 있는 자연요법대학에서 주 정부가 인가한 통합 바디워크 요법 과정을 수료했다. 그 6년간 호화 여객선에서 스파 테라피스트로 근무했다. 총 4척의 여객선에서 로열 패밀리를 비롯해 헐리우드의 유명 인사, 패션계의 중요 인물 등 세계적인 VVIP들을 치료했다. 귀국 후에는 도쿄와 요코하마, 스위스를 중심으로 10대에서 90대에 이르는 다양한 남녀 고객들에게 리미디얼 테라피를 시술하고 있다. 예약이 끊이지 않는 치료사로 유명하며 그가 시술한 고객만 해도 현재까지 3만 명이 넘는다. 그는 건강도 질병도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강연, 토크쇼를 통해 오목 건강법을 포함 몸과 마음이 모두 행복해지는 건강법을 알리고 있다.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 당신 혹시 이런 증상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은가? 감기에 잘 걸린다, 변비나 설사를 자주 한다, 배가 자주 더부룩하다, 냉증이 있다, 몸이 나른하다, 불면증이 있다, 부종이 있다, 어깨 결림이 잦다, 오십견이 있다, 요통이 있다, 무릎 통증이 있다, 생리통이 심하다, 혹은 당뇨병, 뇌졸중, 암, 우울증, 신경증. 이런 병에 걸릴까봐 조마조마한가? 이와 같은 질병의 원인은 모두 우리 몸속 기관 중에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 바로 장이다. 장에 이상이 생기면 몸에 기분 나쁜 통증, 불편한 증상이 나타난다. 옆에 2번째 분단에 몸 곳곳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는 물론이고 때로는 외국에서도 찾아오는데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그들 대부분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장의 이상이다.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기분 나쁜 통증과 불편한 증상은 장의 이상, 특히 장이 단단한 것과 관련이 깊다. 그래서 장을 막 주무르는 것은 오히려 위험한 행위이고 먹을거리를 바꾸는 것도 하나의 수단이긴 하지만 자기는 여기서 본인이 했던 치료 경험을 토대로 우리 몸의 오목, 5가지의 목을 부드럽게 풀어줌으로써 장을 건강하게 만들 거래요. 그래서 오목은 손목, 발목, 젖꼭지목, 그 다음에 목, 허리목,
허리 중에서 제일 잘록한 곳을 가리킨대요. 장을 직접 건드리지 않고 몸에 있는 5군데의 목을 이용해 단단해진 장을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 자, 목차를 보시면 이 부분도 이제 소개할 거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가 갔어요. 장은 우리 몸의 제2사령탑이다. 암도 장 때문에 생긴다. 장 때문에 우울증이 온다. 장이 안정되면 천식 증상이 개선된다. 파킨스병, 루게리병은 장에 지나친 긴장에서 비롯된다. 장이 단단해져서 요통이 생긴다. 여성들의 증상도 장의 긴장의 원인이다. 오십견, 변비, 옷자다리, 급성 심근경색, 당뇨병 이런 거 다 장 때문이라고 얘기하네요. 또 이제 감정과 장을 연결시켜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장이 딱딱해지고, 구분해한 자세는 자율신경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감정이 내장을 단단하게 한다. 억눌렸던 감정을 표출하고 나니 장이 부드러워졌다. 초조해하는 사람의 걸음걸이에는 특징이 있다. 성급한 사람이 위와 장의 질병에 잘 걸린다. 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오십견은 낫지 않는다. 인공관절을 넣어도 통증은 사라지지 않는다. 치아의 부정교합은 몸과 마음이 뻣뻣해서 생긴다. 긴장이 풀리면 과민대장 증후군도 낫는다. 분노가 쌓이면 자궁에 병이 든다. 두려움은 신장을 단단하게 만든다. 긍정적인 감정 표현으로 몸의 전기가 되살아난다. 감정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바꾸면 통증도 증상도 사라진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동의보감, 이게 한의학의 장상학, 간은 분노, 뭐 위는 생각이 많은 거, 그다음에 뭐 신장은 두려움, 공포, 심장은 너무 과도한 기쁨, 뭐 이렇게 감정과 내장이 연결되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이 한의학을 굉장히 쉽게 써놓은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해결책이 아드레날린의 지배에서 벗어나자, 거북이 걸어, 그러니까 느리게 걸어서 자율신경을 안정시키자, 호흡법 바꾸자, 미네랄 먹자. 달걀 간장이라는 거를 음식 레시피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해먹을 것 같기는 한데, 일본 분이어가지고 정말 일본식 그 음식을 레시피를 주고는 있어요. 수분을 많이 섭취해서 장을 되살리자. 따뜻한 우롱차를 마셔서 내장의 기름기. 근데 이 우롱차는 진짜 일본에서 이제 한 일본에 4-5번 가면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젤링 TTC 하면서 젤링 마스터 과정 밟으면서 일본에 머무른 적이 많았는데, 그래서 우롱차 너무 맛있더라고요. 우롱차를 시원하게 아이스로도 해주고 따뜻한 차로도 그냥 식전에 물어보더라고. 물 먹을래? 뭐 먹을래? 우롱차 마실래? 그러면 다른 분들은 좀 술을 드시니까 저는 이제 술을 안 먹어서 항상 우롱차를 먹었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었어요. 갑자기 이게 떠올라서 먹어야겠네. 그리고 사과 레몬 주스는 간에 쌓인 독소를 배출한다. 원래 간에 신맛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식초. 근데 식초가 너무 산이 세서 위가 아플 수 있으니까 요즘 천연 과일 식초 많이 나오잖아요. 귀찮으면 그냥 이렇게 시중에 파는 홍초라도 물에 타서 드시면은 간에 생기를 좀 불어 넣어줘요. 그래서 수련하시는 분들 여름에 땀 너무 많이 흘려서 지치고 그럴 때 제가 좀 초를 마시라고 물에 타서, 그러면 좀 기운이 날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제가 워낙 체력이 약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먹는 것도 이것 수련하면서 이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했는데, 저도 커피도 이제 아침에 좀 활력이 나고 기운이 나고 이제 정신도 깨이고 하지만 금방 피로가 회복되는 느낌을 준 거는 수련 끝나고, 저희는 막 너무 단 거 이런 것도 먹으면 좀 안 좋으니까 혈액이 끈끈해져서 이 식초가 제일 좋더라고요. 홍초물, 뭐
사과 식초물 이런 게 피로회복에, 수련인들의 피로회복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마지막은 뇌를 기분 좋게 하면 내장이 부드러워진다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5군데의 목에 장의 건강 상태가 드러난다 하면서 이제 자기가 쓰고 있는 리미디얼 테라피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라는 얘기였고, 5군데 목의 긴장, 그러니까 거기가 뻣뻣하고 딱딱하고 이러면 기분 나쁜 통증과 불편한 증상의 원흉이래요. 그 부분이. 여기 보면 내장이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장을 말한다. 장이 지나치게 긴장된 상태야말로 몸에서 생기는 모든 기분 나쁜 통증과 불편한 증상의 원흉이다. 그래서 수기 테라피 하시는 분한테 이제 내장 마사지 이런 걸 좀 배운 적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혈자리 지압해서 요가 자세 더 잘 되게 하는 걸로 개발한 그 마르마 요가, 마르마 테라피 요가 할 때 내장기 마사지를 마르마로 하는 것도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이론적인 뒷받침을 이제 학생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내장은 수위 근육은 아니고 불수위 근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불수위 근육이어도 근육이기 때문에 얘네가 긴장하고 수축은 합니다. 그래서 내장을 계속 이완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탄력 있게, 뻣뻣하면 탄력이 없잖아요. 굳어버렸으니까. 확장 수축, 이완 수축이 잘 되게 만들어 놓는 것이 건강의 척도이다. 그 내장의 뻣뻣함이 오래되면 그것과 방사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다른 근육도 반드시 통증이 옵니다. 우리 몸이 내장 따로 근육 따로 아니고 안에 있는 내막, 경막, 근막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위가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안 좋으면 어깨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대흉근이 아프기 때문에, 수축하기 때문에. 그리고 심장이 안 좋으면 견갑하근이 뭉치고, 뭐 폐가 안 좋으면 정거근이 상하고, 뭐 이렇게 이런 걸 좀 가르치면서 내장기 마사지를 왜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얘기를 하시네요. 장이 부드럽고 탄력이 있다는 것은 건강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그렇다고 해서 장을 막 주무르고 막 이렇게 배 마사지, 뱃살 빠지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하면 더 위험하다고. 아, 그럼 장을 주무르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긴장된 부분을 주물러서 갑자기 혈류가 좋아지면 그 부분에 가스가 차서 압박을 받기 때문에 장 폐색, 창자 막힘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제가 생각할 때는 남의 힘이 들어가는 게 되게 위험할 것 같아요. 사람마다 너무 체력이나 그 내장의 긴장도 같은 게, 물론 뭐 굉장히 오래 하셔서 손으로만 그걸 느껴서 그 사람한테 맞게 해주실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호흡과 함께 하는 게 좋은데, 그 해주시는 분과 이 마사지 받으시는 분의 호흡이 맞지 않았을 때 위험할 것 같아서 자기 셀프 테라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내장기 마사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사지를 받은 다음날 후유증으로 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 없었던 경험은 없는가? 그 이유는 당김이나 결림 등으로 염증이 생긴 부위를 직접 마사지해 혈류를 쓸데없이 좋아지게 함으로써 염증이 더 퍼진 것이다 라고 하네요. 자, 장이 단단하면 5군데의 목도 딱딱해진다. 그러니까 결국 장이 단단해지면 관절이 굳는다. 그걸 역으로 말하면 관절을 잘 풀어줘서 관절의 가동 범위가 좋아지면 내장도 부드럽게 풀린다. 탄력이 있어진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가에서 관절의 가동 범위를 향상시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이유인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뭐 정상 범위까지만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견해를 가지신 분들은 요가가 과신전이다, 가동 범위를 너무 한계 이상으로 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관절은 순환의 통로예요. 에너지가 드나드는 곳. 그래서 얘를
어디까지가 정상 범위라고 해부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걸 한 번에 갑자기 확이 아니라 자기 호흡에 맞춰서 아주 오랜 기간 꾸준히 지속적으로 조금씩 가동 범위를 향상시켜 놓는다면 그것만큼 좋은 움직임 작용이 없다고 봅니다. 장이 단단해지면 5군데 목이, 그러니까 관절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용어가 어색하면 딱딱해진다. 이는 모든 내장, 근육, 힘줄, 골격이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다. 제가 이제 그걸 소개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쭉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긴장을 풀게 하는지 그 테라피 방법을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선 손목이 나오는데 손목이 딱딱한 사람들은 대부분 어깨 결림이 있고 어깨가 올라가지 않고 견갑골의 움직임이 나쁘고 손목 곰초염이 있을 때래요. 그리고 팔하고 복부근막이 연결되어 있어서 제가 이제 아시탄가 수련 시간에 이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떤 이론적인 근거를 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수련하면서 느낀 것도 그렇고 근막경선 해부학을 이제 공부하면서 더 확실히 된 것도 있지만 이게 수련생들의 움직임 행태를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어깨가 안 좋으시거나 손목이 안 좋으신 분들은 팔하고 배의 연결성이 끊겨 있어요. 그래서 팔하고 배를 같이 확장 수축하면서 거기에 호흡까지 깊은 심호흡까지 넣어서 움직일 때 훨씬 더 크고 역동적이지만 부드럽고 유려한 움직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되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보면은 사실 이제 테라피의 방법을 보고 조금 이제 일반인들은 보면은 이 정도 하셔도 좋은데 이제 요가 수련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조금 실망스럽긴 했어요. 너무 간단해서. 그래서 손목 잡고 이제 압박했다 풀었다 압박했다 풀었다 하는 건데 그 옆에 이 이론 같은 건 좋은 것 같아요. 이 손목에 연결되어 있는 근육들을 보면은 이제 아래팔, 하완이라고 부르는 근육에서 위팔, 상완, 그리고 삼각근, 대흉근, 복근 이런 애들이 다 팔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손목을만 풀어줘도 상완 이두근, 삼각근, 대흉근, 승모근, 견갑근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발목. 그런데 몸 어딘가가 불편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발가락들이 갑갑할 정도로 한쪽으로 모여 있어서 그러니까 발가락을 못 움직이세요. 제가 이제 요가 가르치면서 처음에 보면 저도 그랬고 초보일 때 발가락이 잘 안 움직여요. 그리고 아치도 무너져 있고. 근데 수련하에서 고관절이나 이제 무릎이나 허리나 이런 데를 쓰면서 혈액순환이 이제 되면서 관절의 가동 범위가 좋아지면 발가락을 굉장히 잘 움직이게 됩니다. 발바닥 아치도 좋아지고. 그런 경우에는 자세나 걸음걸이가 한쪽으로 쏠리고 근육의 움직임이 어느 한 방으로 치우치면 그 영향을 받아서 장이 단단해지고 그 골반 및 주변 근육이 장 쪽으로 끌어당겨진다. 그러면 고관절의 움직임 범위, 그러니까 가동 범위죠. 좁아져 다리가 뻣뻣해지므로 발바닥 아치의 균형이 깨지는 것이다. 그래서 발목이 굳으면 이렇대요. 냉증, 변비, 다리 부종, 고관절, 평발, 모다리, 발이 피곤하고 이렇대요. 그래서 이제 공으로 발 마사지 하는 게 나오는데 이제 저도 이거 마루마루 굉장히 많이 시키고 이 족저근막을 풀어주면 이거랑 관련된 후방 근육 우리 몸의 등, 엉덩이, 햄스트링, 뒷목 이런 다 좋아지거든요. 회원들한테도 많이 시키는데 하나 특이한 거는 이 발 교정 기를 끼고 이걸 해보래요. 이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러면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마루마루 푸는데 발 교정기를 끼고 한번 해봐야겠어요. 그리고 이제 발목과 관련된 발목 관절과 관련된 근육으로 장무지신근, 그러니까 엄지발가락을 펴는 근육, 장지신근,
긴 발가락들을 펴는 근육, 단비골근, 정경골근, 가자미근, 장비골, 비복근. 그러니까 종아리 앞쪽, 뒤쪽, 옆쪽, 엄지발가락 구부리고 피고 하는 근육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 내측간근, 대퇴직근, 그러니까 허벅지 앞쪽 근육, 대퇴사두근이라고 부르는 애. 그리고 뒤쪽에 햄스트링, 엉덩이, 대둔근, 그 다음에 나중에 장요근, 대요근, 큰 허리근까지 연결된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상근도 넣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표현되는데 여기는 대요근을 하면 오탈까? 대둔근은 이게 맞거든요. 이상근. 자, 이제 젖꼭지 목이 풀리는 긴장 완화법인데 이거는 조금 위험합니다. 이런 거 하라고 하면 안 돼가지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여자분들은 이제 그렇지만 그냥 남자 여자 상관없이 이 부분을 생각 안 하면 이제 대흉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되게 중요해요. 과다호흡이 나타난다, 갱년기 장애에 시달린다, 어깨를 올릴 수 없거나 어깨가 결려 괴롭다. 이거 다 대흉근 통증이거든요. 대흉근이 너무 수축했을 때, 생리통, 생리불순 등 부인과 계통의 질환이 있을 때.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대흉근이 가슴 위쪽을 굉장히 다 크게 덮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여자분이라면 이제 가슴이 있으니까 이게 자궁이랑 연결이 되잖아요. 대흉근이 수축하면 호흡도 안 좋아지고 어깨도 아프지만 여자분들은 자궁 쪽도 안 좋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흉근을 기준으로 얘가 굳었을 때 앞에 있는 전삼각근, 그거랑 연결된 흉쇄유돌근, 진짜 이거는 제 몸으로 이제 몸을 막 들겠다고 막 핀차나 카란다바사나 같은 거 막 많이 할 때 이게 정거근이 받쳐주질 못해서, 그리고 호흡이 또 짧고 이러다 보니까 올라가면 막 어깨가 이렇게 오그라드는 거예요. 그때 진짜 그게 오래되잖아요. 대흉근이 처음에 아픕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깨 앞쪽 전삼각근으로 가요. 근데 그게 오래돼서 진짜 제 오른쪽이 계속 아팠는데 오른쪽 흉쇄유돌근, 측두부 막 옆통수까지 아파요. 그래서 저 진짜 그때 큰일 난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대흉근 계속 마사지 해주고 대흉근의 힘을 올바로 쓰게 근결의 방향을 잘 잡아주니까 낫더라고요. 그리고 대흉근은 복직근과 외복사랑도 겹쳐 있거든요. 갈비뼈 5번, 6번 있는 부분에 대흉근하고 복직근이 만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한 그 젖꼭지 목이라고 한 거, 즉 대흉근의 수축이 있을 때 이렇게 됩니다. 복직근, 광배근, 승모근, 상완이두 삼각근, 견갑거근, 목 돌릴 때 쓰는 근육. 그 다음에 흉쇄유돌근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있는 흉골, 설골근, 이 안쪽에 설골 주변에, 설골에서 흉골까지 연결하는 그 근육까지, 턱 근육까지 다, 교근까지. 교근이니까 이제 올라타면 측두부까지, 측두근까지 다 아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에 관련된, 우리 목 질환이 엄청 많으니까 목에 관련된 것도 이제 스트레치 하는 모양이 나왔는데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지요. 그리고 허리랑 관련된 거는 우리 몸에서 딱 중심부잖아요. 골반이랑 연결돼 있고, 그래서 장요근, 장골근, 대요근 합쳐 장요근, 요방연근, 복직근, 외복사근, 내복사근, 복행근, 횡격막, 늑간근까지. 허리가 뻣뻣하고 안 움직이면 이제 상하체로 이렇게 많은 영향을 주네요. 그래서 이제 기분 나쁜, 통증, 불편한 증상 모두 장 때문이다로 넘어가서 장이 왜 이렇게 소중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장은 면역 기능을 지배한답니다. 그래서 몸 전체 신진대사 기능과 관련이 있대요. 그리고 장은 우리 몸을 책임지는 제2의 사령탑이다. 장에는 다른 장기에 없는 독자적인 신경계가 있으며 이 신경이 영양을 흡수하고 배설하는 것은 물론이고 감정까지 관장한다. 그래서 제2의 뇌라고 불린대요. 내 명령을 받지 않고 스스로 기능을 발휘하는 장은 성호르몬이나 연애 호르몬으로 불리는 도파민, 이렇게 행복하게 느끼게 하는
독자적으로 분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 장이 안 좋으면 계속 행복을 못 느끼는 거네요. 자, 암은 장의 상태가 나빠져서 생기는 병이다. 암세포가 악성이 되게끔 재촉하는 3대 요인은 저혈류,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죠. 저체온, 온도가 정상보다 나은 거고, 저산소, 그러니까 호흡을 충분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은 불안, 두려움, 증오의 감정이다. 그래서 제가 요가 철학 가르치면서 항상 편안해라, 편안해라, 사랑, 충만한 그 감정으로 가기 위해 우리는 요가를 한다. 그랬는데, 그리고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라는 영화를, 그 독일 영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맨날 추천하면서. 불안함이 이를 그르치는, 사랑도 그르치는, 그것을 봐라. 그래서 불안해하지 마라. 여기는 전사다. 그 얘기를 많이 하죠. 무엇이 그렇게 두렵냐. 스트레스가 위와 장에 온다고 한들, 이거 잘못 읽었네요. 스트레스가 위와 장에 온다고들 하는데 사실은 감정이 내장에 쌓여가는 것이 스트레스다. 부정적인 감정은 교감신경을 늘 긴장하게 해서 말초신경을 수축시킨다. 그 결과 혈류가 부족해지고 자연 치유력이 저하되므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해버린다. 암과 체온의 관계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다. 체온이 36도보다 낮은 저체온일 때 암세포가 더욱 활발히 활동한다. 일반적으로 암은 무서운 불치해병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이런 견해에 의문을 품고 있다. 왜냐하면 암은 낫는 병이다 라고 단정짓는 의사도 있고 암은 완치되는 병이다 라고 공표한 외국의 여러 연구기관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웃으니까 암세포가 사라졌다는 사례도 많아졌으며 생활 방식을 바꾸었더니 암이 없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내 주변에 많다. 장에서 만들어진 혈액이 깨끗하고 신선하면 건강한 세포가 강화되고 활성화되므로 설사 암세포가 생기더라도 소멸될 가능성이 크다고 나는 생각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이 오염되면 우울증이 생긴다. 사실 우울증은 장과 관계가 깊다. 그 원인이 음식과 생활 습관에 있기 때문이다.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을 꽤 보는데 그런 분들 중에 장이 좋은 사람을 진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장 때문에 우울한 건지 우울해서 장이 안 좋은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울증과 장은 연관이 있네요. 어느 쪽이든 온몸에 피가 잘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장이 안 좋아지고 우울증에 걸린다. 결국 우울증은 스스로 우울증에 걸린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울증을 앓는 사람은 온몸을 이완하고 장의 긴장을 풀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다 요가를 해야 돼요. 혈액순환 좋아지는데 요가밖에. 요가가 좋죠. 그래서 발 마사지 풀고 손목 발목 풀고 누웠을 때 배가 너무 딱딱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 주네요. 장이 안정되면 천식 증상이 개선된다. 제가 천식이 있어가지고 되게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7살 이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좋아졌는데 초등학교 때는 거의 계속 앰뷸런스에서 실려갔어요. 천식이 일어나면 기도가 막히면 바로 죽을 수 있으니까 응급하니까. 근데 20대 때쯤 좋아졌다가 아이를 낳으면서 완전 심해져서 진짜 정상 생활을 못하고 밖에를 못 나와요. 숨이 차서. 근데 요가 하면서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예전엔 거의 제 폐가 일기예보보다 더 정확했어요. 조금만 습하거나 조금만 비가 올 듯 말 듯 하면 일기예보에서는 안 온다고 하는데 제가 숨이 차면 바로 그 다음날 비가 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천식에 대해서 할 말이 많으나 어쨌든 이것도 장 때문이래요. 근데 많이 개선은 됐어요. 근데 완치는 아직 안 됐지만 정말 그때가 100이라면 지금은 한 15, 10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신적으로 외로움이나 슬픔에 몸부림칠 때 증상이 생긴대요. 나 진짜 행복한데 외롭진 않고 근데 이거는 예전이니까 이제 이게 많이 감정이 달라지면서 이제 천식 증상이 개선된 거니까. 그리고 보면 감정을 쌓아두면 자세가 구부정해지기 쉽다. 그러면 호흡기계 장기에 부담이 생긴다. 왜냐하면 흉곽이 전후 좌우에서 압박되면서 횡격막도 상하로 압박되어 축소되기 때문이다. 이러면 쇄골과 대흉근을 지나치게 움직여서 폐를 억지로 펼침으로써 과도한 부담이 생겨버리므로 호흡기 전체가 극도로 긴장되고 만다. 결과로 천식 증상이 나타난다. 천식을 앓는 사람의 쇄골 아래 대흉근을 만져보면 이상하게 딱딱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은데 이는 대흉근만 혹독하게 사용한 결과다. 저 진짜 대흉근 때문에 진짜 엄청 고생했어요. 아까 앞에서 말했죠. 카란다바사나 할 때 진짜 고생 많이 했다고. 이미 대흉근이 너무 수축된 상태니까 천식이 20년 넘게 있었으니까 이게 쓰려고 하면 대흉근부터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바꾸는데 대흉근이 먼저 반응하지 않고 다른데 정거근이라던가 능형근이라던가 복근이라던가 이런 게 먼저 발동하게 하는데 진짜 1년 걸린 것 같아요. 그 근육의 순서를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내가 쓰던 패턴대로 쓰게 되니까 그걸 바꾸는데 진짜 오래 걸렸으나 결국은 뭐 지금 뭐 카란다바사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제 핸디캡을 극복하고 그 자세를 하게 된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파킨슨병, 루게릭병도 장에 지나친 긴장에서 비롯된다. 이런 거 뭐 노이로제에서 온다고. 장이 단단하면 요통이 생기기 쉽다. 이거는 진짜 완전 직결된 허리 바로 앞에 있으니까. 장이 긴장하면 허리 주위의 근육과 뼈가 장 쪽으로 끌어당겨져서 요통이 나타난다. 여성 특유 이제 자궁도 장의 긴장이 원인이다. 장이 풀어지면 자궁이 풀어져서 자궁이 딱딱할 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생리통 같은 거 많이 좋아진대요. 오십견과 변비가 함께 생기는 이유.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시고 딱딱하신 분들 보면은 변비가 꼭 있거든요. 근데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사람은 이제 100% 똑같진 않으니까 대부분 그렇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자다리의 원인은 내장의 긴장이다. 저 완전 오다리였는데 요가하면서 다리 붙었거든요. 너무 제 신체를 많이 얘기했나요? 알고 싶지 않으신데 이제 공감 가는 부분이 있어서 장이 안 좋으면 급성 심근경색이 생길 수 있나 봐요. 장을 안정시켜서 급성 심근경색도 예방할 수 있대요. 장이 젊어지면 당뇨병도 예방된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장이 긴장한다. 생각이 많으면 그렇겠죠. 생각이 많다는 거는 신경을 꽉 잡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감정을 쌓아둔다. 그래서 내장이 긴장한다. 구부정한 자세는 자율신경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자율신경이라고 하죠. 서로 균형을 이루는 상태가 이상적이다. 하지만 자세가 구부정해지면 목도 거북처럼 앞으로 나가서 머리로 가는 혈류가 나빠진다. 그 결과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몸이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자 교감신경의 기능이 우세해진다. 그러니까 항상 파이팅한 자세예요. 계속 싸우려고 하고 분노에 차 있고 막
아주 사소한 거에도 사소하게 목숨 걸고 막 이런 상태. 교감신경이 확 뛰어있는 상태. 이런 상태로는 장의 긴장도 풀리지 않는다. 등이 앞으로 굽은 탓에 복부가 압박을 받는 데다 교감신경까지 작용하는 상태라서 장이 단단해지고 만다. 자세를 똑바로 세우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아까 이제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장과 감정의 연결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또 예쁘게 그려 놓으셨고, 억눌렸던 감정을 표출하고 나니 장이 부드러워졌다. 이거는 이제 한의학 책을 읽으면 황제내경을 쉽게 설명한 거나 이런 거 읽어보면 예전의 명의들 중에는 이게 오래된 깊은 병인데 어떤 약으로도 낫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이제 어느 내장에 울화가 차 있는지 보고 막 웃게 한다거나 막 욕을 하게 한다거나 했대요. 그러고 나면 싹 나았다. 뭐 이런 우화 같은 설화 같은 내용이 이제 그 책에 실려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과 일맥상통하네요. 그리고 나서 쭉 이제 넘겨보면 분노의 감정에서 벗어나 못하면 어깨는 계속 딱딱하대요. 그리고 긴장을 계속하면 과민대장 증후군에 걸린다고. 감각이나 감정이 지나치게 예민하기 때문에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주위의 반응이 휘둘리는 성향이 있대요. 그러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걸린대요. 그리고 그 분노는 여성의 감정일 경우 자궁으로도 간대요. 자, 얼마나 마음 수련을 많이 해야 되는지. 결국은 감정이 내장이랑 연결되고 내장이 근육이랑 연결되는데 자꾸 이제 몸만 쓰려고 하면 안 되고 안과 밖에서 같이 이렇게 치유에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몸 수련, 마음 수련 같이 하면 좋겠죠. 자, 마지막 대망의 긍정적인 감정 표현으로 몸의 전기가 되살아난다. 진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했어요. 혹시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너무 요가 철학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그렇고 모든 자기계발서나 철학책에 보면은 사랑과 감사는 마지막에는 다 사랑과 감사예요. 그가 쌩긋 웃으며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대답했다. 큰 사건에서 목숨을 건진 일, 가족이 곁을 지켜준 상황, 큰 흉터가 남았지만 특별한 장애나 마비가 남지 않은 일, 호화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즐기는 생활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를 그는 이야기했다. 감정을 표현하라고 하면 슬픔, 괴로움만 있는 줄 아는데 고마움을 표출하는 것도 감정 표현이다. 당신을 사랑해, 고마워 내 인생, 고마워 내 직업, 모든 것을 사랑해, 이런 말을 좀 몽땅 쏟아내시래요. 좋은 말이죠. 많이 하세요. 그래서 장이 건강해지게. 그래서 쭉 보면 이제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면 좋으냐, 그래야지 통증과 불편한 증상이 사라지고 장이 건강해지냐. 그 아까 말한 교감신경이 우위에 뛰면 아드레날린이 막 분포되거든요. 거기서 벗어나라 라고 합니다. 아드레날린이란 우리 몸이 흥분하거나 긴장했을 때 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다. 이 물질은 교감신경을 자극해 의욕을 단숨에 집중시킬 수는 있지만 항상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상태에서는 부교감신경이 작용할 수 없으므로 근육이 뻣뻣해진다. 그래서 항상 직장인들이 어깨나 막 허리나 이런 데가 진짜 안 아플 수가 없는 거예요. 자세만의 문제는 아니고 계속 긴장하고 잘해야 되고 막 하니까 느긋하고 담대하고 편안하게 집중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것, 편안한 상태로 잘할 수 있는 것, 그게 마음의 힘, 집중력, 그냥 집중력이 아니라 나한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것, 상대방하고 비교하지 않고 남의 시선 신경 쓰지 않고 아무 결과를 바라지 않고
요가에서 제일 좋아하는 행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결과를 포기하라. 바가바드 기타에서 말하는 어떤 결과로 내 기분이 막 좌지우지 되지 않고 그냥 그것 자체에 몰입해서 완전한 집중력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직장 생활이 힘들죠. 자, 좀 느리게 걷고 호흡을 깊게 하고 그런 요령이 계속 나오고요. 미네랄 먹으라고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천일염으로 미네랄을 섭취해 달걀 간장 레시피를 얘기해 주는데요. 저는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수분을 많이 먹고 우롱차 마시라고 우롱차를 먹고 싶네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수련하시는 분들, 근육 많이 쓰신 분들, 간에 피로 많으신 분들은 식초 이렇게 상큼한 거 있잖아요. 신 거 이런 거 드세요. 뇌를 기분 좋게 하면 내장이 부드러워진다. 부정적인 감정은 진짜 어디에도 안 좋은 것 같아요.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면 기분 나쁜 통증이나 불편한 증상, 때로는 질병의 형태로 우리에게 신호가 온다. 우리 몸은 정직하다. 정말. 몸은 정직해요. 근데 그걸 마음이 자꾸 핑계를 대고 왜곡하는 거거든요. 남 탓하고, 내가 그런 건데 남 탓하고, 상황 탓하고, 환경 탓하고 이러는 거라서 이 부분 아주 좋네요. 심플하고 좋네요. 메시지가. 우리가 보고도 못 본 척 하더라도 몸은 빠짐없이 신호를 보낸다. 그래야만 생존하니까, 건강하니까. 그래서 신호를 보내는 그 증상, 병이죠. 통증이나 아픔이나 고통을 싫어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바라보고, 그 안에 숨어있는 본질, 원인을 찾아내서 바꾸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안정되고 기분을 느긋하게 해주는 습관을 들이는 일은 건강의 핵심이다. 뇌가 즐겁다는 감정을 받아들이면 몸이 이완되어 심장의 박동도 안정된다. 그 영향으로 부교감 신경의 작용이 우세해지므로 근육이 긴장 상태에서 벗어나서 부드러워진다. 여기까지입니다. 간단하지만 여러 메시지와 알림을 준 좋은 책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